법원에 가시면 어떤 분도 그래. 법원에 갔더니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떨린대. 죄 지은 것 마냥. 뭘 왜 떨립니까? 가보세요. 자주 가셔보셔야 돼. 친해져야 돼요. 그냥 경매 법원만 가지 말고 한번 쭉 돌아보세요. 누가 안 잡아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리고 재판이 있으면요.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다 참관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재판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거든요. 막 보면 눈물 없이 못 듣는 것도 많고요. 재판이 하루에 안 끝나요. 알죠? 다음 기일 잡겠습니다. 다음 길이 너무 궁금해서 또 간 적도 있어요. 진짜야. 결정적일 때 왜 끝나? 진짜. 피고랑 오거랑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이제 저 다음 3월 10일 날 재판이 있거든요. 동부지법에서 10시에 가는데 가면 딱 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 30분 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쭉 왜 그러냐면 판사님의 성향이 있어요. 빨리 파악해야 돼. 그거에 따라 달라요. 어떤 판사는 막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보려고 미리 들어가서 쭉 들어보는 겁니다. 쭉 들어보고 있으면 앞에 사건이 되게 재밌는 것들 많아. 그거 보거든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돈 안 들어요. 그냥 궁금하면 들어가서 법원에 갔을 때, 그 민사재판 보려고 하는데 봐도 되냐 그러면 다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보셔도 된다고요. 그런 것들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부당이득, 그다음에 건물 철거 이런 것들, 그다음 명도 소송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이런 것도 많이 보세요.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읽어야 되니까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이제 경매는 소송입니다. 경매도 지금 이게 절차법에 따른 소송을 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래서 소송은 저는 뭐 누구는 소송 몰라도 된다고 소송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송을 모르면 어떡해요. 경매하시는 분이 소송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뭘 해가지고 처리해라 그게 아니라요. 돌아가는 스토리만 알면 됩니다. 어차피 소송은 변호사가 할 겁니다. 변호사 시키면 되고 중요한 건 뭘 시킬지는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뭘 시킬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그것도 모르면 놓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왜 그래 소송을 뭐 꼭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해도요. 소송을 내가 정송 때문에 시켰어요. 안 가잖아요. 난 봤어요. 변호사가 잡니다. 그리고 져서 옵니다. 그리고 이심 가려면 또 돈 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돈 냅니다. 또 잡니다. 져서 옵니다. 결국 누가 진 거예요? 변호사가 졸아요, 판사 앞에서. 난 내 변호사였으면 바로 그냥, 그죠? 막 그냥 욕 나와. 저는 변호사를 사도요, 갑니다. 앞에는 안 앉아요. 앞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앞에 앉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봅니다, 판사가. 온 거가 왔으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그래서 뒤에 앉습니다. 안 온 것처럼 조용히. 물론 변호사는 이제 만나서 파이는 아니고 제가 잘하나 못해 감시하러 온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야 변호사랑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들으면 잘 모르거든요. 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뒤에 앉아서 참관으로 앉아가지고 쭉 들어봅니다. 그래야 변호사 딴짓을 안 하지. 돈 줘놓고. 진짜 많아요. 별 희한한 변호사들 많아요. 제가 가서 보면. 근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변호사 시켰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받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보셔야 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알아야 변호사도 더 챙겨서 하는 겁니다. 이건 성향이지 돈 많이 주면 돼. 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이 성향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줘도 잘하는 애는 엄청 잘하고요. 1억 줘도 안 하는 애는 안 하고요. 그럼 어떤 애는 안 나가잖아. 변론 때. 그래서 치잖아. 그거는 사실은 변호사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챙긴 거지. 안 되면 본인이라도 나갔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직접 챙겨야 됩니다. 항상. 가서 보시란 얘기예요. 가면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가보면 집행관 사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친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경매하면 사람이랑 친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집행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시면 어차피 간 김에 집행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서류들을 쓰는지도 한번 쑥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친근해지시라는 얘기예요. 친근해지시라고. 집행관입니다. 그런 집행관을 보내서 경매가 나왔죠? 그럼 거기에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판사가 보냅니다. 아예 명령을 해서 뭐 하라고? 조사하라고요. 가서 누가 사는지 또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공장에 경매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불타가지고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자 보냈더니 집행관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임차인입니까? 소유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임차인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래요. 그럼 누굽니까? 그때 임차인 친구래. 그럼 혹시 여기 친구분 있냐니까 없대요. 그럼 혹시 여기 얼마에 사시는지 압니까? 모른대요. 그러면 집행관은 그대로 씁니다.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판사님 올려야 되겠죠? 그대로 쓸 때 현장 조사 몇 월 며칠 날 가서 현장 조사에 임한 바 70대 남자분이 하는 말 자기는 친구라고 함 보증금은 모른다고 함 이렇게 딱 써놔요.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쓴다고.
근데 사실은 저분이 임차인이야. 그래도 임차인이 아닌지 모르죠. 당신 임차인인지 아닌지 신분증 보여주라고 조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은 없다고요. 그냥 물어만 보는 겁니다. 물어만 보는. 그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요. 거짓일 수도 있다. 그 말을 진실로 믿으면 안 돼요. 사실적인 것만 기재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다음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내는 게 감정평가서를 보냅니다. 조사라고. 자, 감정평가서도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겠지만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많이 봐야 될 게 지금 요거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만 잘 읽어도 2, 3천만 원은 그냥 벌어. 진짜로요. 그냥 벌어요. 요것만 잘 읽어도. 2, 3천 원이 아니고 2, 3천만 원. 학원비 깎으려고 하지 말고 감정평가서를 더 봐요. 그게 훨씬 나아. 1,000만 원, 2천만 원 그냥 본다고. 이것만 잘 읽어봐도요. 자, 감정평가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아파트 감정만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 나와요. 자, 1층이 나왔어요. 1층이. 그러면 로얄층보다는 시세가 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꼭대기층. 그렇죠? 중간에 로얄층이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1층이 나온 겁니다. 1층이. 경매가 나왔는데 1층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감정하느냐? 간단합니다. 감정평가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최근에 이 단지 내에서 같은 평형대가 얼마에 팔렸느냐. 그거를 조사하는 거야. 우리 조사하는 거랑 똑같아.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랬더니 어떤 거는 10억, 어떤 건 15억이 팔린 것도 있네. 어떤 건 12억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더니 로얄청 15억은 한강 보이는데 하나는 중간에 있는 거. 근데 1층이나 꼭대기층이 팔린 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봐서 13억 요 정도 있는 애를 가지고 와요. 지금 있는 1층은 한강은 안 보이니까. 그럼 그 정도 가져와서 얘는 중간층이고 얘는 1층이니까 감액합니다. 일정 부분만큼. 그래서 1억을 뺐어요. 그래서 12억에 감정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1층이랑 리알층은 한 3억 차이 난대요.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랑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물건은 저평가된 거예요? 고평가된 거예요? 고평가된 거죠. 감정평가사는 최근에 팔린 거를 놓고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만큼 감액한다고요. 근데 그 감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또 똑같습니다. 로얄층이 나왔습니다. 로얄층이. 다른 거 해볼까? 이런 거는 이제 대박입니다. 32평짜리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로얄층이 나왔어요. 15억 나왔습니다. 경매 나왔는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한 건 25평짜리. 32평짜리가 경매가 나온 건데, 내가 보니까 그 동은 다 32평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된 게 25평짜리를 한 거야. 이거는 잘못한 거죠. 실제로 32평은 20억이 넘어. 근데 15억으로 나와 있더라. 이상하게 싸길래 보니까 감정평가가 25평짜리를 한 거야. 그럼 이건 1차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경매 나온 게 1차 감정가가 지금 15억이에요. 15억. 경매 나온 게 32평이라고요. 평형. 국민평수 32평형입니다. 자, 이렇게 1차에 나와 있어서 너무 싼 것 같아서 봤다고요. 물건을. 왜 이렇게 싸지? 이렇게 보니까 감정평가서에 이 감정평가한 애가 25평짜리를 거래 사례를 여기다 넣었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32평짜리는 지금 20억이 넘는데 한 22억 정도 하는데 됐어요? 감정평가가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지금 얘가 32평짜리를 해야 되는데 25평짜리를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싸요 안 싸요? 그럼 입찰을 해가지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걸 보니까 잘 보세요. 이분 경매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야, 내가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경매 나온 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동은 32평짜리밖에 없는데 왜 감정평가를 25평으로 해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전화해서 경매계에다가요. 그랬더니 경매 계장이 얘기합니다. 사건 번호요. 사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불러줬더니 잠시만요. 이러더니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날짜가 변경되고 다시 감정해서 다시 1차가 한 달 후에 떴습니다. 얼마래? 25억에 떴죠.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입찰해서 20억을 썼고 1등은 23억에 낙찰됐고 나는 꼴등했고 잘했죠? 잘했잖아. 이런 건 대박이야.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조용히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왔다며요. 올림픽 나갑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그렇지.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단순합니다.
뭘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거를 그거 싸게 못 사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걸로 어떻게 돈 법니까, 요즘 세상에. 저는 돈 버는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돈 벌려고 갔다며요. 저는 원래 돈 버는 것만 잘합니다. 저는 법대도 안 나왔고,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과 나왔어. 과도 아무 이거랑 상관없고요. 그리고 돈만 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매로 돈을 잘 벌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배우려고, 왜요? 배워가지고 강사하려고요?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 위협하면 안 되니까. 예. 돈만 버세요, 돈만. 돈 버는, 야, 기강도 잘 알아. 요런 거 찾으라고요. 감정평가서.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많다고. 지난주에도 우리 보여줬죠? 물건. 예, 그런 것들 많아. 틀린 것들 많다고. 틀린 거 찾으면 대박입니다. 남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토론에. 남들은 그게 정말인지 알아. 온갖 정보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패스야. 아유, 1차네? 그냥 넘어갔다고요. 근데 지금 1차는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7일밖에 안 보여줘요. 일주일밖에 안 보여준다고. 그리고 2차로 넘어가요. 2차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나는 1차에 가서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받으면 단독입찰로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건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 타이밍 놓치면 끝. 그럼 2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왜 싸지? 다 알아보겠죠. 이제 다 알아요. 개나 소나. 한 70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15억이 뭡니까? 25억을 넘겨버립니다. 다 알잖아. 나만 합니까? 잘했죠. 기다리기를. 꼴등 또 들어가서. 낙찰을 못 받으면 우리 경매는 잔인합니다. 1등밖에 기억 안 해요. 2등도 필요 없어요. 100명 들어와서 1등 하나, 혼자 들어가서 1등 하나, 1등만 하면 돼요. 1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나만 알면 된다고요. 동네방네 떠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대충 알면 안 되겠죠? 대충 알면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많이 읽어봐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이 전문가. 그죠? 감정평가사 전문가죠? 좀 배우면 여러분이 전문가. 이게 다 틀려요. 보시면. 제가 지금 천호동고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변론하는 게 감정평가서를 바꾸느라고 한 1년 걸렸거든요. 바꿨습니다. 5억 8천짜리 감정평가서를 13억으로 바꿔놨거든요. 제가 이제 보상 나오는 건데, 다 틀려요. 다 틀려. 다 틀려.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모를 때야 전문가로 보이는데, 많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여요. 이거 눈에 익어야 된다고요. 자꾸 잘 읽어가지고. 패턴이 보이면 되게 쉬워. 별거 아니에요. 꼭꼭 읽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서. 자, 매각물건 명사서입니다. 이건 뭐냐? 이 두 개의 중요한 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법원에서.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사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반드시. 조금 이따가 이제 물건 보면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